네, 안녕하세요. 전면준의 카시트 전면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메리칸 럭셔리 캐딜락의 기안급 차량인 바로 캐딜락 CT6, 이 CT6와 제네시스 신형 G80, G80을 비교 시승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볼 차량은 CT6 2019년형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9,880만원. 이따 타볼 G80도 9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사실 CT6는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에 해당하는 차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캐딜락 브랜드의 인지도와 서비스센터, 사후 관리 등을 감안했을 때 5 시리즈 그리고 E클래스와 같이 묶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최근에 캐딜락도 그 부분을 의식해서 CT6 가격을 무려 25% 이상 할인하면서 S클래스와 7 시리즈를 포함해 5 시리즈 그리고 E클래스 그리고 G80까지 모두 경쟁 모델로 이제 삼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이제 서판교에서 출발해서 리베라 골프클럽까지 이제 왕복 40km를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이 두 차의 중고속에서의 가속 성능과 승차감 그리고 연비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사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여건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좀 양해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CT6를 타고 이제 리베라 골프클럽까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차에 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시동을 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요 왼쪽에 그 차량 좌석 높낮이 버튼을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CT6는 특이하게도 왼쪽에 이제 벤츠의 차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로 좌석 조절 레버가 이제 문 쪽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 기능 같은 경우는 요 아래 두 개의 단계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래그십 차량들, 아니 기암급 차량들은 3단계까지 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CT6는 지금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 가죽 소재나 이 소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감을 살린 느낌인데 손잡이에 있는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소재, 그러니까 기암급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이런 우레탄 소재가 적용된 점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G80를 타진 못했지만 이 인테리어 부분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T6 같은 경우는 연식이 살짝 지난 모델인 만큼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G80보다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운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그런 편의 사용으로 돌아가면 여기 에어컨 버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면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기 쉽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높낮이 조절은 지금처럼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운전보조 시스템, 오른쪽에는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이쪽에는 앞차와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 그리고 이 아래는 자주 사용하는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활성화 시켜놓고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6 엔진 약 35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이 CT6 마력은 무려 350마력을 넘고 토크도 약 50 토크에 이제 육박을 하는데, 이 플래그십 차량을 이 기안급 차량을 제가 시승을 한 건 이번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차, 그러니까 기암급 차량을 이제 고민을 할 때는 주로 한 차의 승차감,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구성과 고급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시야도 봐야 합니다. 제 키 173에서 놓고 봤을 때 시야는 이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룸미러 이 부분이 CT6가 내세우는 또 다른 이제 강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중저속에서의 느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이 아닌 약간은 좀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발휘하면서, 그런 승차감을 발휘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 같은 경우는 중저속으로 달릴 때 6기통의 엔진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4기통을 쓰는데 그 말은 즉슨 6기통을 다 쓰면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지만 그 중에 2개를 포기하고 4개를 쓰면서 중저속에서의 최대의
그런 속도를 발휘한다. 그러면서 연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제성까지 갖췄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 중저속에서 굳이 6기통을 쓰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4기통만 씀으로 해서 연료 효율성을 잡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 동서울 IC를 통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빠른 속도로 지금 차선에 진입하는 능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는 얌전한 젠틀맨과 같은 스타일, 그리고 내가 치고 나갈 때는 그런 과감한 얌전한 신사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과감 없이 돌진하는 그런 야수와 같은 모습도 분명히 이 CT6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 5 시리즈 그리고 벤츠의 E클래스랑 이제 비교했을 때는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딱 가속했을 때 뭔가 스포티한 그런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그 엔진 회전 질감과 모든 것이 즐거워지는 특징이 있고, E클래스는 얌전한 느낌이라고 하면 이 CT6는 그 중간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속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 절제된 그런 매력을, 그런 가속을 뿜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품위를 유지하면서 가속해 나가는 게 이 CT6의 가속에서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딜락 CT6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르고 활성화 시켜 볼게요. 그러면 최저 속도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속도를 1단위로 조절할 수도 있고, 좀 길게 누르면 5단위, 10단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나온 G80가 손을 놓고 약 3분 정도 달렸다는 그런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CT6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지금 손을 떼어보고 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차랑 거리는 안전을 고려해서 약 3단계로 최대로 이제 맞춰놨고요. 차선 유지 기능까지 활성화 시켰습니다. 또 손을 떼서 한번 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지금 여러분들 16초, 그러니까 16초가 지나도 이 차에는 운전대에 손을 잡아라 이런 기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바로 CT6에는 자동 조향 기능, 그러니까 운전대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이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이 자동 조향이 있다고 착각하시고 이 차를 운행을 하시면 대형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CT6의 첨단 보조 시스템에서 살펴봐야 될 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바로 차선 유지를 어느 정도 잘해주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차선을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차 속도를 줄여주면서 이 간격을 맞춰주면서 가는 기능 아주 이제 훌륭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바꿔서 한번 제가 차선을 살짝 벗어나 볼게요. 차선을 살짝 벗어나니까 다시 이 차를 안쪽으로 넣어주는 기능도 분명히 수월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차선을 조금 더 빨리 벗어난다고 했을 때 이때도 수월하게 차선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약간 좀 힘을 줬을 때, 넘어갔을 때는 그대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CT6를 포함해서 아직까지 차선을 쫙 벗어났을 때 그거를 반 정도 이상 넘어갔을 때 반 정도 넘어간 차를 가운데로 넣어주는 차를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런 핸들을 꽉 잡아주는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나온 BMW M340i나 그리고 볼보의 뭐 V90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차선을 벗어나지 말라고 차가 얘기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좀 안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CT6는 약간 좀 힘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주행에서 이 기능을 활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끝으로 이 차의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화면 중요하잖아요.
내 차의 프리미엄다운 그런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기판 디자인인데, 이 차는 GM차와 달리, 범용 브랜드인 쉐보레와 달리 이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을 이제 탑재한 게 특징이고요. 저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왼쪽에는 속도기, 왼쪽에는 RPM, 이제 가운데는 이제 속도계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왼쪽에 있는 뭐 휴게소 표시 이런 것들을 오른쪽으로 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지도 화면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정보 화면이 오른쪽으로 했으면 내가 좀 더 지도를 보기 편했을 텐데, 이 구성을 바꿔놨다는 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좀 바꿔야 돼요. 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아메리칸의 그 흔적을 이제 버리지 못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부터 잠깐 뭐 고속을 이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T6는 딱 이 3000rpm을 넘기고 100km를 넘어가는 순간 지금 같은 그런 가상음, 부밍음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한대요. 부밍음, 그러니까 가상음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정제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사람이 역동적이게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음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 있는 그대로를 내지르는 듯한 그런 이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는 이 CT6의 이제 그 가상음이 꽤나 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 하면서 뭔가 위협감이 있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참 매력적인데, 이거는 약간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면 소음이나 노면 진동도 많이 이제 억제해준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하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풍절음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15까지, 풍절음은 115까지는 들리지 않지만 약 120이 넘어가면 약간의 이제 풍절음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약간 지금 경사길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향감각 같은 경우는 반응의 응답성이 상당히 좀 준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이제 밟으면 약간 CT6의 이제 브레이크는 살짝 그 밀리는 듯 하면서 잡아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탔던 그 에스컬레이드와 이제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제가 한번 골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덕길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사길을 올라갈 때는 34토크라는 그런 높은 토크와 함께 사륜구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강력한 힘,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힘과 안정적인 그런 승차감, 그 차체의 이제 균형으로 아주 우수하게 등판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딱 지금처럼 뭐 골프장에 들어갔을 때 이 기안급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즐길 수 있는 한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연비는 이제 9.5. 제가 컴포트 모드로 주로 한 90에서 110 영역으로 달렸을 때 연비는 9.5, 총 거리는 27.7이었습니다. 네, 제네시스 G80, G80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캐딜락 CT6랑 전면부를 딱 놓고 봤을 때 느낌 차이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헤드램프 부분에서 이제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 가로 형태, 그리고 CT6는 세로 형태를 이제 가져가고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저 제네시스 G80가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요 범퍼 하단부까지 마른 모형틀을 이제 빼놔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우 광활한 느낌이 강해요. 사실 제가 CT6의 이제 전면부가 좁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게 G80랑 같이 있다 놓고 보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고요. 지금 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똑같은 V6 엔진을 사용했는데 약간 CT6 쪽이 이제 본닛과 요 엔진 룸 같은 경우를 좀 더 이제 크게 좀 이렇게 사용한 느낌이고, 거기에 비해서 약간 좀 제네시스 G80는 CT6에 비해서 좁게 사용한 느낌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세그먼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 CT6의 제네시스 G80가 완전히 가려요. 전장 길이는 확실히 이 CT6 쪽이 이제 긴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GAT 같은 경우는 GV80에서 표현했던 그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엠블럼을 저 아래 영웅문으로 뺐고 옆에 제품명 그리고 사륜구동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이 레터링, 저 사륜구동 레터링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여기 머플러를 이제 둘 다 이제 실제 머플러를 사용을 했고요. 짜잔, 트렁크 공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골프백 하나와 가방이 이제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G80 트렁크인데요. 확실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CT6가 이제 넓은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이 골프백 하나랑 가방을 넣으니까 약간 좀 이제 꽉 찬 듯한 느낌이 있고요. 다시 CT6 보니까 확실히 저 안쪽으로 깊게 뺀 게 이쪽이 좀 더 이제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열에서 본 이 G80 이제 모습이고요. 인테리어 확실히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이 차를 보다가 저 CT6를 보면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이건 CT6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 G80 디자인이 좀 더 낫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어쨌든 저 차도 분명히 정체성을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련된 느낌은 G80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CT6의 디자인이, 인테리어가 결코 떨어진다고 생각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눈에 튀는 차이점 같은 경우는 여기 암레스트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쇼퍼 드리븐 그리고 오너 드리븐 둘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좀 이게 이 G80 장점이라고 될 수 있고, 하지만 약간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차가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지금 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을 할 때 분명히 참고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2열에 이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제가 G80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G80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2단계로 지금 이 부분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식 시트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운전석 아래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G80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터치식으로 빼놨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터치식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누를 수 있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햅틱이라고 하죠. 운전을 하면서 내가 보지 않고 편하게 누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 차가 가진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많은 이제 브랜드들이 식으로 내놓으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때려 넣어서 우리가 이제 일일이 찾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G80 같은 경우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이제 줄여준 느낌이고, 제가 지금 죽전 휴게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죽전 휴게소 서울 방면. 그러면 지금처럼 시간과 함께 이런 경로들이 탐색이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연비를 제로로 세팅하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다이얼 버튼을 돌려서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와, 일단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이게 차가 출발을 했는데 V6 엔진, 그러니까 직렬, V 형태가 아니라 직렬로 구성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부드럽습니다. 지금 저속에서 느낌 같은 경우는 캐딜락 CT6보다 좀 더 이제 부드럽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이제 있겠어요. 방지턱을 한번 넘어올게요. 한 30km로 지금 넘었는데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고, 이 차의 이제 그 우수한 서스펜션 느낌이 이 방지턱을 넘으면서 굉장히 그 좀 안정감 있게 이제 전달되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CT6에 비교했을 때 스티어링 휠은 전체적으로 두께가 좀 있는 것 같지만, 무게 자체는 CT6보다 좀 가벼운 것 같고요. 지금 중저속에서 CT6는 약간 좀 무게감 있는 이 G80에 비해서 무게감 있는 플래그십
아니 기안급 차량의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요 제네시스 G80은 예전에 그런 그 중후한 느낌은 좀 많이 이제 버리고 약간 좀 젊어진 그런 주행 감각과 그런 하체 세팅을 이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키 173인 제 시야에서 봤을 때는 요 정도 이제 시야가 나오고, 약간 좀 이게 이제 스포티한 디자인, 그러니까 본니트부터 여기 이제 A필러까지 선을 유려하게 뽑다 보니까 요 룸밀러가 좀 가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룸밀러 부분을 제외하면 전방 시야는 꽤나 뭐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이게 제네시스 차들 같은 경우는 그 직발, 그러니까 쏘고 나가는 거 하나 정말 유명하잖아요. 잘 쏘고 나간다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3 시리즈랑 G70 3.3이랑 비교했을 때 3 시리즈는 G70보다 좀 덜 쏘는 느낌이어도 균형감 있는 세팅을 가져가는 반면, G70은 그런 차체 균형 없이 정말 잘 달리는 차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 CT6와 G80을 딱 비교해도 CT6는 분명히 이 차보다 가속, 그러니까 직발로 빡 쏘는 건 늦어요. 하지만 CT6가 이 차보다 균형감 있게 균형감이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명 제가 지금 살짝 가속했을 때, 지금 가속을 이제 했는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이 지금 치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냥 얌전히 밟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이 차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가속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그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향을 해서 쭉 달려볼게요. 자, 갑니다. 하지만 잘 나가요, 여러분. 잘 나가요. 근데 아까 제가 탄 CT6,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탄 구형 G80에 비해서 차체의 균형 부분은, 그러니까 밸런스는 약간 좀 고속으로 갈수록 깨지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급가속 했을 때 이제 느낌이고, 지금처럼 100에서 120 정도로 놓고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속했을 때 가속 쫙 해서 우와 할 때는 불안한 그런 차체 세팅이 드러나지만, 지금처럼 얌전하게 한 100에서 120 놓고 달릴 때는 정말 고급차다운 느낌이 이제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둘째치고 일단 차 인테리어가 너무 좀 세련되고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진짜. 아무래도 제 연령대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뭐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80에서 100 정도의 일상 주행은 정말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정숙성도 그렇고 노면 소음도 많이 이제 잡아줬습니다. 늘 막 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보통 차들 이제 일상적인 주행할 때 저는 한 100에서 120 정도를 이제 놓는데, 지금 100에서 120 정도로 이제 달리면서도 뭔가 딱히 나쁘다, 뭐 아쉽다 이런 생각이 전혀 이제 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차가 젊어졌다. 그 제가 얼마 전에 탄 G80 3.3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아빠차, 사장님 차, 이런 차를 타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 G80 같은 경우는 가속과 승차감 전부 경쾌하고 너무 좀 이게 그 다이나믹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기분이 이제 좋습니다. 이번에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시트 포지션을 했을 때 요 부분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목베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는 좀 낮춰볼게요. 지금 좀 높은 것 같은데 낮춰볼게요. 지금 요 정도가 이제 나오고요. 인테리어와 구성은 GV80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버튼들을 통해서 공조 기능과 내비, 맵 등을, 라디오, 미디어 시스템을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기존에 봤던 그런 익숙한 느낌의 이제 스티어링 휠을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으면서 또 이렇게 주행하는 것도 꽤나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버튼 소재들, 이 소재들은 분명히 아까 캐딜락에서 제가 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이게 신경을 썼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리고 좌회전 버튼 누르면 이런 화면, 후측방 모니터링 화면도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까지 약간 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디자인 측면에서 그리고 활용도 측면에서 완성도는 결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차선을 이제 변경해서 끼어들 때 앞차랑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도 아주 능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입체 화면들, 오른쪽에 보이는 차량과 왼쪽에 보이는 차량들이 다 입체적으로 이제 구성된 점, 그리고 제가 손을 떼고 달려볼게요. 이 차는 CT6와 달리 자동 조향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을 놓고 달리면 이 차선을 따라서 알아서 조향을 하면서 운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를 지금 높여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거의 좀 이렇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장거리 운행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캐딜락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차선을 한번 살짝 벗어나 볼게요. 왼쪽으로 벗어나려고 해볼게요. 경고음과 함께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 이제 울리면서 안으로 좀 이렇게 밀어 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작동을 하고요. 브레이크 응답성 같은 경우는 꾹 잡아주는, 그러니까 CT6는 약간 좀 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GAT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많은 현대자동차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느낌 그대로 꾹 잡아주는 느낌을 이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AT를 지금 잠깐 운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 장점은 확실히 이제 뛰어난 인테리어 이 부분하고, 운전자가 장거리를 운행하면서도 결코 부담 없이 피로함을 느끼지 않게 많은 편의 사양들을 집어넣었다는 점을 이 차 이제 최대 그 장점 중 하나로 이제 꼽을 수 이제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전에 살짝 속도를 올려볼게요. 아,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차가 이렇게 정숙하고 부드럽다. 와, 이제 GAT 정말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휴게소에서 주차를 할 때 이런 화면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꼼꼼히 체킹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주차를 거의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시승을 마쳤었는데 이제 목적지 도착했을 때 19.8km 달렸을 때 연비는 7.8이 나왔습니다. G80 시승을 마치고 이제 CT6에 다시 이제 올라탔습니다. 네, 확실히 좀 G80이랑 이 CT6 느낌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차가 G80이 훨씬 좀 더 젊고 스포티한 감각이 이제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CT6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캐딜락 기안급 차량이라는 그런 좀 품위가 느껴지는 그 클래식한 맛이 이제 있는 차가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속 부분 같은 경우는 두 차 모두 이제 훌륭합니다. 이제 G80도 그렇고 이 CT6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둘 다 터보 엔진을 썼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그 터보렉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그 속도만큼 올려주는 부분은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정숙성이나 승차감도 두 차 모두 프리미엄 그 세단다운 안정감 있고 조용하고, 또 노면 진동도 상당히 많이 억제해준 느낌이 확실하다고 이제 말씀 이제 드릴 수 이제 있겠습니다. 인테리어나 디자인 측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CT6보다 이 G80 쪽이 좀 더 선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모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멋있다, 야 멋있는 차다라는 느낌은 좀 이 CT6가 좀 와닿는데, 제가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제가 아직 40대를 넘지 않은 입장에서도 이 CT6의 그런 뭐 카리스마는 약간 좀 확실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사양 부분에 있어서는 두 차 모두 좀 이렇게 밖으로 빼놔서 직관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 두 차 모두 이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편의사양에서의 그 완성도나
그리고 뭐 디자인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디테일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G80 쪽이 좀 더 낫다,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젊고 스포티한 감각을 원하신다고 하면, 같은 돈을 주고 젊고 스포티한 감각을 원하신다고 하면 G80, 그리고 나는 뭐 그래 큰 돈을 줬으니까 기안급 차량다운 그런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CT6, 그리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의 편의 사양을 좀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G80. 하지만 나는 뭐 그런 뭐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편의 사양보다 뭐 얌전한 느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CT6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CT6와 G80 두 차 이제 비교 시승을 이제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